6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산유국의 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우리 산유국 되는 건가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검증 작업을 5개월 동안 걸쳐서 지속적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초는 1차 공리 탐사하는 단계고요. 26년에 추가 시추가 있을 겁니다. 26년도 가서는 이게 그러면 경제성으로 따지면 얼마큼 될 거냐가 중요할 거고, 이런 과정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한 27년부터 구체적인 생산을 위한 투자가 시작될 거고요. 구체적인 상업 정도. 생산이 시작되는 시기는 2035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영일만 유전은 해저 1km 심해 위치해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치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과 정부의 발표를 두고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는데요. 어제 이런 걸 보면 대통령께서 지금 많이 급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21% 정도까지 정말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 반전하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는 뭐 이해도 되지만, 그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 아니냐. 오직 급했으면은 포항에 또 네. 유전 뭐 그걸 왜 가능성이죠. 대통령이 발표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빨간 뒤집혔어요. 나 사실이 아니었지. 저 박정희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거 대통령이 왜 발표하는지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석유야, 가스야 좀 나와라, 나와. 안 나오면 골로 가는 거죠. 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 같아요.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정부의 특기인 주가 조작에 의도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일만 유전 소식에 대한 여당 반응은 어땠을까요? 시추탐사는 실제로 이제 그 해저에다가 시추공을 박아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한나당 한 1,000억이 넘게 든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내년도 예산에 이걸 반영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국민한테 일단 알려야죠. 네. 예, 그리고 그 확률이 한 20% 정도 될 정도로 네. 좀 상당히 높다더라고요.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기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다 같이 기뻐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합니다. 한공당 1,000억 원이 드는 탐사 시추와 경제성을 따져보는 평가 시추를 거쳐 본격적인 생산까지 가려면 10년 이상은 내다봐야 하는 장기전이기도 합니다. 시추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달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 말처럼 섣부른 기대와 낙관이 아닌 명확한 상황 파악과 긴 호흡의 꾸준한 개발 추진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당원당규 개전 박차입니다. 여야가 각각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오는 7월 25일 전당대회 개최를 잠정 결정한 가운데 오늘부터 당원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계 비대위에서 도입한 현행 당신 100% 룰을 개정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당원 100% 그 전당대회 룰로 대표를 뽑다가 지도부를 뽑다가 저는 당이 망한 한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심을 0%로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당 지도부를 뽑느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건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당 내부에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비율에 대해서 이처럼 4가지 안에 대한 선호도를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또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고 당대표의 권한을 집중하는 이른바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 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 집단 지도체제로 돌아가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출마하셔서 우리 당의 이 지지의 폭이 넓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저는 입술과 잇몸의 관계다. 예, 예. 순망치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역시 오는 8월 중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당규 개정 움직임에 바쁜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어제 4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만남을 갖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바로 당원 권한 강화와 당대표 임기 제한 개정입니다. 당대표 임기 제한 개정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시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에 예외를 두자는 건데요. 오는 8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돼 새 당대표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지만 대선에 출마하려면 현행 당원 당규에 따라 같은 해 3월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대표는 그해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연임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제가 연임하셔라.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 당대표로서 같이 겸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연임하는 것이 정권 탈환의 지름길이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연임해야 된다고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고요. 특히 이제 그 대선 과정에서 1년 전에 이제 사퇴를 해야 되는데 1년 전에 사퇴했을 경우에 총선이나 어떤 지방선거가 있을 경우에 큰 흐름에 있어서의 이런 선거가 있을 경우에 그러면 당대표가 사퇴하는 게 맞느냐. 이처럼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염두에 둔 당원 개정을 급하게 추진할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 민주당이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 대표는 국회의원들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에서 토론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 랑이었습니다.